네, 2차 곡선 1단원 포물선 먼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물선은 일단은 선이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정된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선과 이 고정된 점과 지금 거리가 동일한 점을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정도 점이 지금 보기에 여기서 거리는 이런 식으로 잴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점에서부터 점까지 여기까지의 거리가 이런 식으로 같은 점들을 또 여러 개를 찾아볼게요. 여기도 있겠지만 또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또 한 이 정도 점이 있겠네요. 보면은 여기서 선을 그는 거랑 그 다음에 이 점으로부터 우리가 고정된 점까지의 또 거리가 이렇게 같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선과 점에 대해서 거리가 같은 점들을 연결하면은 대략적으로 이런 식의 곡선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 이 점과 평행하게 되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2등분 되는 점을 지나도록 하겠죠. 이거와 같이 연결이 되면 이렇게 이와 같이 곡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는데요. 실제로 이거를 이제 프로그램으로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똑같이 여기 보면 H점 있고요. 왼쪽에 고정된 점 F가 있는데 이거를 움직여 보면 자취를 그려보면 이렇게 중심을 맞춰서 그려보면 점들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곡선 형태를 띠면서 움직이게 될 건데요. 이 곡선을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정의를 내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제 명칭은 이름을 이제 어떻게 붙이기로 했냐면요. 교과서 12쪽에 이러한 곡선은 포물선이라 하고 우리가 처음에 잡았던 고정된 점을 우리가 초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고정된 점을 초점이라고 부를 거고 그 다음에 그 처음에 기준이 되었던 그 선을 우리가 준선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이 포물선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뾰족한 부분이죠. 이 점을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부를 거고요. 꼭지점. 그 다음에 이 꼭지점을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포물선을 양쪽으로 대칭된 모양이잖아요. 그 대칭된 축이 하나가 있죠. 그래서 여기 가로로 축이 이렇게 하나가 지나게 됩니다. 용어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정의에 따라서 요거를 좌표 평면에 올려가지고 정확한 이제 포물선의 식을 우리가 구해볼 건데요. 포물선의 식은 방금 우리가 포물선의 정의에 따라서 이 초점과 준선과의 거리가 같아지는 점들의 그 모임들을 한번 식으로서 표현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일단 초점을 우리가 뭐라고 잡을 거냐면 P,0이라고 잡을 거예요. 이렇게 P,0이라고 잡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준선은 마이너스 P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 아까 요 꼭지점 부분을 잘 보면 꼭지점은 지금 여기 평행한 선에 대해서 준선과 초점에 대해서 양쪽의 거리가 같아야 되잖아요. 항상. 이게 포물선의 정의였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기가 P라면 반드시 여기가 마이너스 P점이 돼야 되므로 우리가 준선 x는 마이너스 P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준선으로부터 거리와 초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서로 같다라는 사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거 먼저 해보려면요. 초점과 이 점과의 이 거리, 우리 자취 구할 때 우리가 항상 구하려는 점을 P에 x, y 이렇게 놓고 풀면은 좀 풀이 방법이 간단해지죠. 처음에 x, y에서 p, 0까지 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두 좌표별로 차를 구한 다음에 제곱의 합들 거기에다 루트를 씌우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x에서 p를 빼서 제곱한 거랑 그 다음에 y 빼기 0이니까 여기는 그냥 y의 제곱이겠죠. 이거에다 루트를 씌운 게 바로 어디의 거리가 되냐면 f와 p의 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되죠? p, x, y랑
h 같은 경우에는 여기 좌표가 뭐가 되겠어요? 자, 뒤로 마이너스 p만큼 갔을 거고, 그 다음에 자, y의 좌표는 어떻게 됐죠? y의 좌표는 똑같이 평행선이니까 y가 되겠죠. 그럼 두 개의 차를 구하면은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여기서는 x 더하기 p라고 쓰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h, p의 거리가 될 거고요. 그쵸? 자, 요 두 개의 거리가 서로 같다라고 놓고 풀면 되죠. 같다라고 놓고 풀면 자, p가 여기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안 나왔는데 자, x 자,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보통 거리를 잴 때는 우리가 절대값 많이 붙여주죠. 그쵸?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오른편에 있으니까 x가 양수고 자, 크게 p도 이제 양수이니까 크게 절대값이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서 자, 두 개를 이제 같다라고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책에 나온 식대로 이런 식이 나와요. 자, 이 식을 이제 제곱을 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요. 자, 제곱을 해서 정리하면은 자, 아래와 같이 이제 식이 얻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y제곱은 4px라는 포물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얻어지고요. 자, 그러면 잘 보면 알겠지만 자, 이거는 지금 이제 p가 여기서는 양수잖아요. 양수. p가 여기서는 0보다 크죠. 양수니까 지금 어느 편으로 생겼냐면 오른쪽으로 지금 1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게 지금 포물선이 생겼죠. 자, 만약에 p가 음수였으면 이번에 초점과 준선의 위치가 서로 반대편이 되어서 어느 쪽에 생기겠어요? 반대편에 아마 이런 식으로 포물선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p의 부호에 따라서 자, 포물선의 방향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가 결정이 될 거예요. 자, 여기는 지금 오른쪽 왼쪽일 때는 지금 y의 제곱이 붙은 거를 좀 주의 깊게 보고요. 그렇죠? 자, 반면에 여기서 자, 꼭 그렇게 생기진 않고 자, 이번에는 포물선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2차 함수와 같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거나 또는 이렇게 위로 볼록으로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위로 볼록으로.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것도 우리가 했던 거에서 똑같이 지금 초점과 준선을 잡아가지고 자, 거리를 구하는 거 서로 같다를 가지고 똑같이 자취를 구하면 아까와 다르게 이제 약간 p, 0이었는데 지금은 0,p죠. 그러니까 뭐만 바뀐 거를 알 수 있냐면 자, xy 좌표의 위치만 바뀌어 있고 아래 같은 경우에도 아까는 x는 마이너스 p였잖아요. 그래서 y와 x 위치만 바뀐 거를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식이 y제곱은 4p x 이렇게 생겼었죠. 거기에서 x, y만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아래쪽으로 생긴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포물선의 방정식은 x제곱은 4p y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포물선의 방정식. 자, 이거 사실 4p, p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p로만 나눠주면은 y는 4p분의 1x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그냥 배웠던 y는 x제곱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뭐가 되죠? 그냥 p가 4가 되죠? 그러면은 y는 x제곱이 되니까 즉 뭐냐면 초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점이 0,4가 되고 그 다음에 준선이 y는 마이너스 4. 뭐 이런 포물선이었던 거죠. 그렇죠? 자, 우리 이미 포물선을 배웠었는데 자, 지금 좀 더 체계적으로 어떻게 포물선이 이런 식이 생겨났는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배웠어요.